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제가 텔레그램에 공유 드렸던 내용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구라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제 텔레그램을 함께,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고 있죠? 예. 전체 텔레그램 있고, 그리고 끝까지 오랜 기간, 꽤 오랜 기간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보답의 길로 제가 어쨌든 이전에 유료로 좀 했던 몇십만 원짜리 강의를 어쨌든 공짜로 다 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꾸준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워낙 시장이 좀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제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약간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럴 때는 사실 너무 아쉬운 것들이 10가지 종목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삐끗이 나면 손절을 정확하게 제가 의견을 못 드리거나 또 낙폭이 또 막 커지게 될 경우가 되면 저도 사실 멘붕이 되는데 그러니까 잘라 드릴 수 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약간 무너지거나 그럴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아직 손절하지 못하고 손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그냥 던집니다, 손절합니다 말씀을 못 드렸고 장중에 VI가 걸리거나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전체 텔레그램만 드리고 후원 패밀리 텔레그램에는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종목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어떤 종목들 되돌아보고 매일 보니까 다들 아시는 거죠? 예.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냉철하게 사실 3개월 과정으로 좀 끊어가면서 저도 좀 쉬어가고 좀 되돌아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빨리 가졌으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길게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끌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정말 깔끔했는데 시작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원래 3 플러스 1로 그죠? 3개월 플러스 1개월로 추가를 했는데 그 끝난 시점에 갑자기 이제 10월 달에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9월부터. 그래서 한 달간 제가 더 무료로 이 서비스로 그냥 이제 텔레그램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끌기에는 저도 너무 이제 뭔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끊을 때는 끊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또 출발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또 새로운 항아리에 담아가는 것이 맞고 그러나 제가 오랜 기간 이렇게 설명드린 종목들을 제가 숨기거나 이게 거짓을 해서 그를 포장을 한다거나 숨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많은 패밀리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인지도 알고 또 어떠한 비중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흐름을 캐치하고 있고 또 관련 뉴스도 챙겨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또 안내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결과 보고는 제가 익히 들었던 부분인데 제가 처음 이렇게 시도를 했던 부분이라서 약간 미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익률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겠지만 제가 평균 수익률로 절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때 한 종목당 한 10에서 20% 수익률을 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손절한 종목이거나 또 이제 보유한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조금 이제 좀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5년, 6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산을 대표하고 있는 투자 자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제가 스카우트를 되어서 이제 외부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평가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VIP 고객분들은 한 달에 꽤 많은 금액을 이제 지출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금액을 제가 패밀리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와중인데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제 제가 활동하는 부분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도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제가 기존 텔레그램에 했던 내용 그대로 조금 좀 축약을 해서
저기에 옮겨 그냥 전달을 하는 부분이에요. 전달. 최우선 영순위는 항상 후원 패밀리 영순위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략한 종목들, 신규 공략한 종목들, 어떤 걸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 그런 것들은 필히 제가 패밀리 분들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를 뭐 계속적으로 이제 어쨌든 금전적이잖아요. 네. 저를 지금 먹여 살려주고 계시는 후원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제 매일 영상 남기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공략할 종목들, 그리고 장중 또 중요 이슈 사항들은 전체 텔레그램에 제가 월 25,000원 멤버십 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혜택을 받으시는 월 25,000원의 그 가격 가치가 타 업체, 제가 지금 외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업체의 기준으로 동급으로 비교하면 훨씬 더, 동급이 아니죠.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컨텐츠로 저는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겠지만 플러스 알파 베타가 더 들어가는 게 기존 제가 유지하고 있는 심플러 TV, 그리고 후원 멤버십 영상들, 그리고 텔레그램 내용들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퀄리티로 따지면 제가 훨씬 더 여기에 그 열정과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후원 패밀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신 부분이고, 그쪽 분들은 수십만 원의 1년은 수백만 원의 그 계약금이 아니죠. 광고 비용을 책정을 하고 지출을 하고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어떤 지금 너무 힘든 시장에서 그런 어떤 과도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종목을 어떻게 받는다거나 매수매도 의견을 어떻게 뭐 받는다는 거죠. 네, 서비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건 제가 원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이제 어느 만큼 또 몇 분이 저를 또 계속 따라와 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론은 나왔다. 네, 결론은 나왔습니다. 텔레그램 다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선매수 말씀드렸고, 선매수는 뭐 비중 2%예요. 안테나 매수는 개인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 혹은 비중 1%, 그리고 1차 매수는 비중 5%, 0.5차 매수는 비중 2.5 혹은 3%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3차 매수까지 들어간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2차 매수까지 들어간 것도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1차 매수하고 또 추가 매수를 의견 드렸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들어가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끌고 왔던 종목들 약간 떼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컴투스나 커멀 혹은 위메이드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몇 가지 종목은 떼놓고, SK바사도 좀 그러하죠. 떼놓고 최근 제가 5개월 동안 했던 것들을, 어떤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시점이 어디였는지도 한 번씩 짚어가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시간은 다소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지칠 수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씩 좀 이제 짚고 넘어가면서 보시면서 공부의 차원으로 이럴 때는 좀 잘못했구나, 이럴 때는 잘했구나, 이럴 때는 좀 아쉽구나 라고 함께 평가하면서 다음 또 제6기 심플러 후원 패밀리가 진행될 때 다 함께 또 노력을 하고 지금의 어떤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을 함께 메꾸어 가면서 만들어 가보자, 그런 취지로 영상을 남겼기 때문에 너무 이거 뭐지 저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패밀리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뭐 시작해보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5배속으로 시청을 해주시고요. 비중은 이렇게 진행된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테나 1%, 3에서 2%, 1차는 5%, 0.5차는 2.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잠깐만요. 자, 이거 땡기고, 자, 이거 좀 볼게요. 네. 자동으로 시간이 계속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는 총 한 60여 개의 종목을 언급을 드린 것 같고요. 현재 5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10개가 나왔고요. 수익은 44개가 됐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뭐 네온테크나 선매수 들어갔습니다. 선매수 2%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익
되는 종목은 44 별로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 뭐 45개, 다음 주 안으로는 46개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채워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절한 종목도 이제 다 표기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딱 다 시간수로 다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종목은 SP 시스템스와 도화 엔지니어링이 6월 7일 날 이제 6월 첫째 주 지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좀 이른 시점에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합니다. 6월 7일이니까 아마 날짜는 이쯤이 되겠네요. 그죠? 6월 7일. 예. 좀 많은 이른 시점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잘못 판단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번 시세가 주고 올려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이제 7% 하락이 나오면서 쭉 미끄러지면서 손절하지 않았고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끌고 가보자 해서 조금 힘들었던 시간이겠지만 비중은 아시겠지만 안테나 매수만 들어갔습니다. 1%.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10% 사고 3% 사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예, 여기죠. 여기.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 들어갔고 끝까지 제가 이제 모아가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 내는 종목은 여기 보시죠. 네,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2차, 3차 분할 매수 개념 들어가서 익절을 한 종목들을 이렇게 표기한 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12,900원에 안테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SP 시스템스 보시면 날짜가 6월 7일 날, 예, 여기 볼게요. 여기 좀 높은 가격에서 다 들어갔어요. 예, 한번 여기 중심선에서 꺾어서 올려줄 줄 알았는데 그때 지수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모든 종목들이 성장주가 그냥 꼬라박는, 한 달 내내 꼬라박는 그런 시점이 나왔다. 그렇지만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선매수도 아니고 안테나 매수만 들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절을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6월 8일 날 광명전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광명전기는 여기 구간에서, 네,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충분히 나왔습니다. 당일 매도입니다. 아침에 시가 이하 시가 보셔가지고 여기서 5일선 손절까지 하고 들어갔던 부분이고 사자마자 장중에 15%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 이하 잡았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이 같은 종목은 제가 바로 1차 매수 비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테나 매수도 아니고 선매수도 아니고 바로 1차 매수 비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 5% 들어갔고요. 여기에 손실부를 충분히 많이 할 수가 있었죠.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비중은 똑같이 1차 매수 들어갔는데 사자마자 바로 갔던 거 아니고 약간 꺾여주는 흐름이었고 태경 케미칼 모두 기억하시죠? 네, 6월 8일 날 이때죠. 네. 6월 8일이면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조금 미끄러지더니 60에서 지지받고 갈 줄 아는데 이날은 또 7% 올라가서 평단가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여기서 끊지 못했습니다. 여기 내가 샀던 가격대에 이탈하면 전략 매도입니다 라고 사인을 보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손실을 보지 않고 작게 보시는 분들은 10%,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20% 손실을 보셨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5% 들어갔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게 저도 봤던 종목이다. 그러나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평단가 근처에서 제가 매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빨리 매도하신 분들이 매도를 하셨을 것이고 한 달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15,000원 이상에서 평단가 조절하시고 여기에서 매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전부 영상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P 시스템스가 이때 1차 매수 여기서 안테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안테나 매수 비중만큼 또 들어가자고 해서 눌러줄 때, 눌러주가 아니고 비슷한 가격대였구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도 그때, 1차 매수 비중 들어갔는데 비중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치를 보면, 6월 9일이죠. 6월 9일. 우리 기술. 예. 다 해놨어요. 여기 있어요. 자, 천천히 보자고요. 1.25배속 들어주세요. 잘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 자, 6월 8일이면 6월 9일이면 이때 시가 이하 5일선 근접할 때 사십시오 했는데 그 당일에는 약수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 꼬라박았죠. 예, 꼬라박았고
정말 힘들게 보낸 종목이지만 포기하지 말자 해서 평단가 조절 아마 해서 아마 여기에서 매도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갭상이 10% 나와서 일단 매도를 저도 의견을 드렸고, 그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6월 16일 날, 네, T로보틱스 6월 16일. 자, 6월 16일 좀 빨리 들어갔는데 비중은 여기서 보면 1%입니다. 안테나 매수만 들어갔고 비중이 높이지 않았고 그때 이후로 또 이제 성장주가 내려주면서 함께 쭉 타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끌고 가보자 생각을 제 의견을 전달 드렸고, 일단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때가 매도한 날짜가 8월 2일입니다. 8월 2일이면 한 달 좀 넘었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명히 들어갔고, 이때 제가 의견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팔고 또 사고 여기에서 시가 이상 쭉 올라갈 때 VI 이상에서 매도 의견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러나 8,500원대 샀던 거는 8,000원대 익절을 여기서 매도를 했기, 8,000원 여기 라인입니다. 여기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손절로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샀던 것은 좀 낮은 가격에 샀던 부분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보자고요. 대명에너지는 6월 16일, 예, 6월 16일 날 대명에너지, 자, 6월 16일 여기 앞이네요. 일찌감치 봤습니다. 6월 16일 날 여기 안테나 매수 일단 의견을 드렸고요. 1%입니다. 그때 이후로 8월 1일, 예, 이때 그때 이후로 계속 그냥 관망하다가 손절을 의견 못 드렸고요. 추미 의견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예, 놓쳤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상한가 직행하는 바람에 일단 여기에서 수익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21,000원, 예, 여기까지 보면 하루 이틀 지났죠. 제가 영상에 패밀리 영상, 말씀드렸어요. 패밀리 영상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21,000원대, 그리고 그 이후의 수익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계속 대명에너지를 매매하신 분이라고 하면 꽤 많은 수익을 가져갔을 거다. 그러나 이전처럼 제가 최고가까지 결산하지 않고 그냥 그때 대략적인 제 그 가격대, 예, 영상 가격대에서 제가 그때 VI에 걸리거나 혹은 시가 이하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그리고 여기에 어떤 포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는 빼고요. 네. 자, 그래서 11% 수익 확정.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데모는 좀 빨리 좀 2%면 선매수 관점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6월 20일 잠깐 볼게요. 네. 좀 빨리 들어갔어요. 네, 여기 6월 22일이면 여기 날짜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확정을 하고 7% 손절을 하고 1,200원 여기 라인 이탈할 때 매도 이제 확정을 하고 이제 완료된 부분이고요. 베셀은 8,000원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1%, 안테나 매수만 들어갔고요. 자, 베셀 보자고요. 네. 그래서 그때 대략적 들어갔던 가격대가 8,000원, 그리고 쭉 버티다가 동일한 8,000원에 와서 평단가 부근에서 매도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 네, 8,000원에 사서 8,000원에 팔았다.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좀 신경 써서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고 20일 돌파할 때 분명히 거기에서 말했어요. 네, 전체 텔레그램하고 영상에는 말씀드렸는데 추미애를 평단가 낮추거나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텔레그램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시청하셨다고 하면 후원 패밀리도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평단가 낮추고 충분히 수익으로 10% 이상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셀. 그래서 33일 만에 일단 평단가 매도 체결을 해왔다. 네,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리고 네온테크도 있었는데 네온테크는 제가 전체 영상에, 패밀리 영상에 남겼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따로 포함 안 시켰습니다. 수익은. 네. 자, 우리기술 그래서 추매추매했죠. 여기도 1.5%, 여기는
5% 추매했습니다. 2,000원대, 2,350원대 추매를 했고, 3부 토건도 짧게 들어갔어요. 날짜는 6월 24일, 27일 두 번 매수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단가 조절한 것이 아니고 약간 불타기 개념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보자. 3부 토건 여기 있구나. 네.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예. 6월 24일 그 다음에 6월 27일 이제 이날이 월요일이고 금요일 때문에 그러하고 그리고 여기 뭐 평균 매도 기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100% 정확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맞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이 매도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하고 휴일은 뺀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날짜 길 텐데 왜 이렇게 짧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서 1.5배나 뭐 2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2번 사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은 수익을 챙겼다. 그리고 패밀리 분들도 아시겠지만 10% 이상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뭐 절반 익절을 챙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7일 SP 시스템스 추매를 했죠. 6월 27일 SP 시스템스 그때의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날이 이제 6월 24일이고 그리고 월요일 6월 27일은 정확하게 우호 하향치를 돌파하고 첫 번째 양봉이 나올 때 샀던 그 금액만큼 1% 더 추가를 했다. 그죠? 그럼 평단가가 여기와 여기의 중간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죠? 1% 여기도 1%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한 비중으로. 그래서 평단가에서 매도됐습니다. 예, 더 높이 제가 책정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했다는 거죠. 네, 이런 관리를 했다. 이거 2%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3%네요. 3%. 자, 여기 샀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평단가가 11,700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안진영 같은 경우에는 6월 27일, 이게, 날짜는 아마 이게 평균 가격대 했고, 여기 샀던 가격은 아니에요. 날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매도한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대가 9,100원이었고요. 9,900원, 예, 8월 4일날, 28일 만에 수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중은 3%. 나눠 샀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고요. 그 다음에 6월 27일은 아니고 8월 4일 봐야 되겠죠. 8월 4일. 자, 8월 4일 여기죠. 장중에 13% 상승을 했고 그때 평단가 이상에서 매도를 다 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평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미리 여기는 못 팔았죠. 이런 거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얌체로 여기도 수익 내고 다시 사서 수익 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얌체 짓은 하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텔레그램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는 제가 매도 못했습니다. 못해서 끝까지 끌고 가다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기다려보자. 그리고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서 매수 의견 다 들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중 13%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으로 연결하고 나왔다. 그래서 한 8.8% 9,900원 찍고 장중에 10,000원 이상인데 9,900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분봉을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부 토건도 6월 28일 날, 예, 마지막 이제 3일 만에 다 매도를 하고 비중은 4%. 우리 기술은 6월 30일 날 일단 매도 책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 낮췄죠. 우리 기술 이때 사고 그죠? 네. 그래서 날짜를 보면 6월 30일 우리 기술. 아, 이날이네요. 네, 갭상 떴을 때 제가 시가 되게 강할 경우에 항상 매도 대응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조금 늦으신 분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매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4% 정도 수익으로 확정을 하고 나왔고, 평단가 충분히 낮췄기 때문에 비중은 좀 높았습니다. 8%.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네. 그러니까 동일한 종목도 함께 사이클을 타면서 계속 공략하고 손절하기도 하고 공략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도화 엔지니어링을 들어갔네요. 네. 당일 매도네요, 이거는. 자. 7월 1일 볼게요. 이거는 아니고요. 예, 날짜가 7월 1일. 아, 이때 따로 말씀드린 것 같다. 예, 따로. 예, 따로. 아, 이쪽이네요, 이제. 예. 살고 팔고 하시라고. 미리, 그 비중이, 이거 비중은 3% 정도 됩니다. 자, 삼부 토건은 손절한 게 이제 4% 정도 손절했는데, 이때가 이제 조금 꼬이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이제 드리고, 가격대는 2,405원에서 2,300원 내려오면서, 이제 5일선, 잠깐 차트 볼게요. 5일선 이탈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7월 4일, 예. 삼부 토건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위에 있나? 볼게요. 자, 천천히 좀 보자. 같이 봐요. 네, 같이 봐요. 7월 4일. 예. 여기죠? 여기. 예. 여기구나 비중이 아마 달라서 예, 따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예, 손절을 한 거는 또 이전 비중은 손절 처리했다라고 말씀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DN. 예, SDN은 말씀을 드렸고 비중 3% 들어간 걸로 지금 되었고요. 위에 있나? 없구나. 네. 그래서 지금 7월 1일 자, SDN 차트 보겠습니다. 7월 1일 예. (7월 1일이) 이날이거든요. 네, 이날 들어가서 매도는 물렸죠. 예, 들어가자마자 물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꽤 힘들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여기 예, 여기 30일 정도 걸렸고요. 8월 1일 날 급등이 나올 때 일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충분히 손절 의견 드린 적 없고, 그래서 한 달간 지속 보유하다가 급반등이 나올 때 매도가 되었다. 예, 텔레그램에 다 있습니다. 네, 다 있고. 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 확정했어요. 의견 드릴 때 61선 이탈되면 손절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비중은 2% 정도 되고요. 선매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인이 지금 7월 1일 날 자, 네. 이때 아마 종가 베팅 들어간 것 같아요. 종가 베팅 들어가서 그 다음날 좀 떠서 갔는데 이때 제가 익절 의견을 못 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5%, 7, 8% 수익을 책정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패밀리 영상 보시면 그 다음날 익절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탈을 하면 매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60일선 이탈하면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앞서 익절 의견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게 수익률 확정에 넣지 못하였고요. 60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되었다. 그래서 손절, 네, 7% 정도 손절을 드렸습니다. 비중은 2%, 선매수 정도 비중입니다. 현대로템은 분명히 의견 드렸고요. 예, 비중은 5%인데, 자, 볼게요. 네, 1차 매수권이에요. 1차 매수 비중이니까 비중이 5%라는 겁니다. 추천 가격은 26,600원입니다. 현대로템 차트 봅시다. 이거 벌써 30분 됐네요. 네. 저도 이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때거든요, 이때. 그래서 들이자마자 제가 21선 기준으로 매매수 한대는데 21선 터치할 때 아마 여기 내릴 때 사셨을 것 같아요. 사자마자 급락이 나왔어요. 네, 급락이 나왔는데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달 만에 또 올라갔어요. 제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많이 힘들게 또 한 달 이렇게 잘 보태다가 갔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했던 것은 여기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첫 번째 다시 5일선 회복할 때 샀던 만큼 비중 10%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그때 방산주가 나쁜 예서 한번 꼬라박고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던 시절이 그때였기 때문에 정확한 뉴스를 제가 또 캐치 못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캐치했어요. 이때 캐치했어요. 이때.
상한가 막 들어갈 때쯤에 이런저런 뉴스 캐치하다가 제가 알게 되었던 부분이었고, 뭐 미리 알았다고 하면 제가 다 팔고 샀겠죠. 네. 그러나 기법대로 우하향 추세를 돌파 지지할 때 사거나, 혹은 내가 물렸기 때문에 평단가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5일선 회복할 때는 추가 매수가 맞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져갔지만 어쨌든 수익으로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었던 종목이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5일선 매매 하세요 하면 수익이 더 났을 것이고, 또 추세 매매, 단기 추세 매매 하세요 하면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러나 제가 이때는 전량 매도 현금 보유합니다라고 영상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매를 대응하신 분은 충분히 더 큰 수익을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로템 분명히 여러 번 패밀리 영상에 의견을 드렸고, 저는 그냥 단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18% 수익만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SP 시스템스, 네, 7월 6일 날 또 매수 의견 들어갔네요. 비중은 3%입니다. 3%면 아마 선매수 그리고 안테나 매수 비중 합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비중인 것 같습니다. 자, SP 시스템스 또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때는 이제 7월 6일, 7월 6일. 자, SP 시스템스 7월 6일. 자,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네요. 여기. 여기입니다. 7월 6일 올려주고 5일선 안착할 때 매수 의견 드렸고, G2파워는 이때 의견 드렸네요. 안테나 매수. 네, 드렸습니다. 분명히. 안테나 매수 드렸습니다. 6,680원. G2파워. G2파워가, 여기 있구나. 자, 날짜는, 7월 6일입니다. 이때 들어가기 전에 7월 6일날 안테나 매수 드렸어요. 이때 안테나 매수 드렸어요. 네, 7월 6일날 오른쪽으로 2주 횡보등등 하다가 급등이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없으신 분은 제가 10주 뭐 20주 이렇게 사시라고 미리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티로보틱스 6,900원, 1% 안테나 매수 비중입니다. 그리고 매도는 8월 2일날 했고요. 그래서 언제 들어갔는지 볼까요? 7월 6일 티로보틱스 위에 있나? 이게 자꾸 그 순서가, 왜냐면 동일한 종목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헤맬 수도 있습니다. 자, T-로보틱스가 7월 6일날 들어갔네요. 네, 이때네요, 이때. 올라가서 사진 않았죠? 네. 아침에 이제 5일선 근처에서 샀기 때문에 여기 샀다. 그래서 샀으면 그 당일날 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고, 수익을 못 냈다 하더라도, 못 냈죠? 제가 매도 의견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8월 2일날, 8월 2일날, 이때, 확정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000원대. 더 끌고 가셨던 분은 더 수익을 극대화를 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NK맥스 의견 드렸습니다. 비중은 그래 크지 않습니다. 1%고요. 그래서 지금 보자. 15,400원 7월 8일. 7월 8일 NK맥스. 7월 8일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골든크로스 임박, 여기 의견 드렸습니다. 안테나 매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도 의견은 8월 5일날 8월 5일날 여기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 이상 14% 수익 확정됐습니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공략이 이제 22,150원에 들어갔고요. 하루 만에 수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유일로보틱스. 그러나 사실 유일로보틱스 가지고 여러가지 제가 많은 기간 동안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후원 패밀리 포트에는 수익률이 그래 높진 않아요. 네, 말씀을 많이 안 드렸고, 전체적으로 제가 전체 텔레그램에 의견을 드리다 보니까 좀 그러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유일로보틱스 어디 갔지? 빠졌나?
자, 이때 의견 드렸습니다. 7월 13일 날 막 타고 올라갈 때, 이때는 앞에서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텔레그램에 뭐 매수 의견을 못 드렸다가 7월 13일 날 의견을 드렸어요. 조금 늦게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영상 시청하신 분은 아마 8% 수익이 아니라 10% 이상, 15%, 20% 이상 수익으로 연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요. 8월 2일에도 상한가 들어가고 이때도 매매를 하신 분은 충분히 큰 수익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제가 따로 뭐 언급드리거나 분명히 말은 있는데 뭐 그냥 포함 안 시켰어요. 네, 포함 안 시켰어요. 하나 더 있나? 일단 뭐 뒤로 좀 챙겨보죠. 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이 났다는 거죠. 8%가 아니라 2배만큼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도 들어갔습니다. 비중은 5% 들어갔고요. 수익률 10% 도달시 익절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수익률 5% 잡고 보세요. 수익률 10% 잡고 보세요. 그렇게 멘트를 드립니다. 미리. 자, 7월 14일 날 넥스트. 후원 패밀리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7월 14일 날 이날입니다. 이날 의견 드렸습니다. 이날 드렸고 3, 4일간 끌고 가시다가 수익률 도달하면 익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익절을 해야지 되고 익절을 못 하신 분은 제가 영상에 남겨드렸어요. 돌려 세울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없으신 분은 넥스트 공략을 해라. 그러면 작게는 5%, 많게는 10%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2번 이상 패밀리 영상에 남겨드린 종목 넥스트. 여기에서 약간 누운 W자 여기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넥스트 수익 확정. 룽트코리아도 수익으로 연결됐습니다. 룽트코리아는 비중이 많진 않았고 안테나 매수만 들어갔고요. 7월 14일 날 보자고요. 좀 작게 해서 볼까요? 네, 작게 해서 보자고요. 네, 앞에 건. 자, 이날이네요, 이날. 7월 14일 날. 그죠? 예. 자, 5천, 예. 이때 눌러줄 때 샀죠. 눌러줄 때 사고, 안테나며 들어가서 수익률 확정. 네. 7월 15일 날. 그 다음날 매도했다. 그러나 아쉽게 그 다음날까지 더 갔다고 보면 10에서 20% 더 수익이 났을 종목인데 제가 미리 빨리 끊었습니다. 아쉽게. 그러나 아쉽다고도 영상에 남겨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틀 뒤에 또 13%더 크게 올라간 종목 룽투코리아입니다. 현대공업도 들어갔습니다. 비중은 1차 매수 비중 5% 한 번에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7월 15일 현대공업 7월 15일 자, 이때 샀습니다. 언제 샀죠? 눌러줄 때 사고 며칠 보다가 7월 21일 급등이 나올 때 익절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러줄 때 보면 또 급등을 챙길 수가 있다. 정말 괜찮은 시절이었는데 이때 참 괜찮았는데 그죠? 갈 때 가주니까 지금은 뭐 가다가 말아버리고 이상 잡주들만 가버리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KC 수익이 낮습니다. KC도 비중 5% 들어갔고요. 7월 15일 자 KC 차트 보자고요. 수익 엄청나게 났습니다. 진짜. 예, 최근에는 좋지 않은데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제가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7월 15일 7월 15일 자, 이때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갔죠? 올라갈 때 사지 않고 W자 그려줄 때 5일선 근처에서 들어가니 먹는 거예요. 들어가니 먹는다. 그러면 16일 동안 보유했고 8월 8일 예, 8월 8일 늦게 매도했네요. 네, 미리 말씀 못 드렸고 5일선 매매 그죠? 그래서 이때 매도하든 가격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0% 예, 10% 익절 챙기는 종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그 부분이고요. 더 끌고 왔다고 하면 더 큰 수익이 났겠죠? 네, 한 5에서 뭐 10, 13% 올라갔구나.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KC 제주 반도체는 본전 청산을 하고 나왔고요. 그러나 제주 반도체를 언제 의견 드렸냐면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수익으로 잡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5일선 기준 매매였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 날 제주 반도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7월 15일 날 그때의 차트를 보자고요. 네. 자, 7월 14일 급등, 그리고 거래량 4,400% 터져서 그 다음날 5일선 근처에서 잡자고 했는데 5일선까지 안 내려와줘서 이걸 잡아야 되나. 그러나 이틀 뒤에 5일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되나 좀 싶었는데 우선은 그냥 수익률을 연결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제주 반도체를 보시고 저 패밀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날도 8%, 그 다음날은 15% 급등이 나온 어떤 구조였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으로 도저히 여기서는 손절할 수 없는 그런 위치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에 남겨드린 것들, 텔레그램에 관심 종목으로 넣든 5일선 근접에 보든 그런 종목들을 제가 놓친다 하더라도 항상 하루 이틀 때 흐름을 더 보시고 눌러줄 때 혹은 3분봉이거나 흐름을 보시고 뭔가 터진다면 잽싸게 또 들어가서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 잘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심상 수익으로 연결을 안 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계속 먹다 보면 이렇게 수익률이 누적이 돼서 계좌가 살아있다고요, 계좌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막 급락이 나온 것들을 잘 가는 종목을 다 팔아버리고 거기에다 비중 20%, 30% 때려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어떻게 그걸 대응을 해드려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도 없고, 질문도 없고, 여기서 추매할까요? 살까요? 제가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한테 연락도 없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제 욕을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텔레그램 비교를 해보세요. 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무리 제가 이렇게 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겠지만 이거 되돌아보면 정말 저 열심히 심플러 정말 진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열심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봅시다. 자, KC, 제주 반도체, 그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는 손절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30%, 40% 손실이 하실 수도 있고 20% 있지만 저는 아시겠지만 퇴직금을 다 날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랑이 아니고 그만큼 동일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존 모드로 생활을 하루하루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제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왜 제가 영상에 자주 언급드리고 말씀드렸냐면 내려갈 거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제 양심상 말씀을 안 드릴까요? 네.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미안한 부분은 여기서 그냥 우리 사봅시다.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워낙 크게 고통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 또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이죠. 쳐다보기 싫은 거죠. 아마 많은 분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팔지 못하면 내려올 게 뻔한데 저 밑에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분할을 손절해라. 그리고 정확한 날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XX 전량 매도. XX 매도합니다. 날짜가 7월 18일. 언제예요? 여기 월요일이죠. 하루 좀 더 갔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팔았는데 왜 더 가는 걸 팔게 하냐고. 그래서 저 욕을 하셨던 분도 있거든요.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나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맞습니다. 5일선 이탈하면 절대 들고 있지 마십시오. 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11,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어쨌든 11,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내려왔다고요. 그럼 몇 % 내려왔을 것 같아요? 여기서. 50% 내려왔잖아요. 50%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린 종목이었고, 저도 이제 큰 실수를 한 종목인데, 너무 정보를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큰 실수가 나왔던 종목이지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후원 패밀리 분들의 전략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인정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액션할 때는 액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세요. 네.
자, 어쨌든 오랜 그 종목을 이제 떠나보냈고, 네, 많은 분들이 힘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신혼종합개발도 평단가 매도 분명히 나왔고요. 예.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평단가 근처가 오면 언제든지 매도입니다. 오랜 기간 물린 종목들은. 그리고 SB 시스템스는 분할 매수해서 그때 지금 7월 21일 날 예. 아까 앞서 뭐 조금씩 산 거 있죠? 예. 7월 21일 날 예. 이때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 예. 이때 누르드 산 거 있죠? 합해서 한두 개 산 거 여기서 다 익절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왔고 또 올라갔네요. 또 했나 모르겠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파인 디지털입니다. 파인 디지털 5,700원에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긴 해요. 재료가 좀 괜찮았고요. 그래서 5,700원에 제가 언제 드렸냐면 7월 21일, 예, 7월 21일 여기입니다. 여기서 행보 등락을 좀 참아야 되는데 지수가 워낙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냥 평단가에서 매도합니다라고 그냥 의견 드렸어요. 하루 며칠 뒤에. 예,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이때 좀 올라왔고요. 좀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은 났어요. 네, 10% 이상 수익은 난 종목인데 좀 아쉽게 빨리 좀 매도한 종목도 있습니다. 뭐 두세 가지 됩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맥스 이때 들어갔습니다. 18,700원. 18,700원. 7월 21일. 다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맥스. 아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메이드맥스 비중 3%. 18,700원. 7월 21일이고요. 7월 21일. 예. 날짜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조금 올라선 위치에서 샀는데 1, 2주간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고 한 번의 시세가 더 있을 것이다. 여기에 급등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마디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영상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이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며칠? 한 일주일 지나서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3%, 그 다음에 확정은 보자. 밑에 들어봐야 되나? 8월 19일. 여기죠? 8월 19일. 8월 19일. 예. 한 번 더 샀네요. 네, 한 번 더 샀어요. 위메이드맥스를 추매했습니다. 17,200원 8월 3일. 예. 8월 3일. 이때 추매했습니다. 분명히. 예, 추매했습니다. 텔레그램 남겨드렸고, 샀고, 평단가 낮추어서 비중 확대했습니다. 비중 확대. 그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갔다. 예,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예. 큰 수익 줬습니다. 큰 수익. 대략적으로 27%. 그 끌고 가셨던 분은, 절반 매도 끌고 가셨던 분은 그 8월 9일까지 큰 수익으로 더 갔다. 14% 올라갔죠, 이때. 예.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때 기억을 하셔야 돼요. 8월 달에. 예, 위메이드맥스로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했고, 조시티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10일 동안 횡보등락 하다가 그냥 본전 가격에 청산했습니다. 세아메카닉스는 3일 동안 보유하다가 18.5%, 이거는 봐야 되겠네. 6,920원 7월 22일. 세아메카닉스.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세아메카닉스도 꾸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번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지만 한 번만 제가 일단 넣었습니다. 여기 그만큼 수익률이 더 높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자, 세아메카닉스 7월 22일. 여기네요, 여기. 여기 동그라미 해놨네. 네, 여기 사서 며칠간 보유해서 수익으로 가져갔다.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8,200원 매도, 8,200원 매도. 여기쯤 매도라고 봅니다. 네, 8,200원 매도. 이 여기 20선 있죠? 이 라인은 보고 제가 매도하시라고 했었기 때문에, 18.5%. 비중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1차 매수 비중만 들어갔다 부분이고요. 모트렉스 추매했네요. 모트렉스 추매 7월 22일 모트렉스 추매. 이게 종목들이 자꾸 꼬여가지고요. 네. 넣었는데 분명히
이메딕스 여기겠네. 여기 왜 있지? 꼬였어요. 자, 모트렉스. 예. 이해해 주세요. 자, 7월 22일. 자, 보자고요. 7월 20일. 좀 땡겨서 봐야 되겠다. 여기입니다. 여기. 음봉. 맞죠? 음봉. 예, 음봉. 7월 20일. 모트렉스 11,400원. 11,400원. 시가. 예, 시가. 시가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작은 봉이기 때문에 좀, 그랬고. 자, G2 파워. 추매 1% 더 했습니다. 여기는 9,442원. 7월 27일. 예. 큰일 났네, 이거. 종목들이. 순서가. 여기네요. 7월 17일. 제가 아마 이거는 안테나 매수 비중만큼만 동일한 비중으로 제가 그냥 VI 걸렸을 때 라고 하셔가지고 이 비중을 들어가신 분들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가격대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익절을 챙기신 분은 7월 28일 날 급등, 이는 상한가 들어갔죠. 들어가고 그때 안테나 매수 비중은 매도 의견 안 드렸어요. 쭉 들고 가다가 이때 상한가 바로 들어갔고요. 그 전에 매수한 게 안테나 매수 비중이었죠. 그래서 2%라고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이게 쭉쭉쭉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네. 그러나 그 전에 좀 중요하게 판단했던 부분은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애매할 때는 그냥 안테나 매수 비중 들어가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예. 그냥 뭔가 있는데 튈 것 같으면 부담 없이 이렇게 안테나 매수 좀 들어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또 큰 수익을 주기도 하거든요.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그러합니다. 항상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고 또 비중을 또 확대한다거나 또 올라갈 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불타기도 해도 되고,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뭐 100% 안내를 못 드리겠지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예. 어떤 종목을 지금 보고 어느 시점에서 좀 추매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좀 홀딩해보고, 비록 뭐 10가지 종목 전부 다 제가 성공을 못하는 부분이겠지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44개 수익, 그 다음에 10개 손절, 뭐 12개 손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지만 확률로 따지면 75%, 80%의 어떤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내막은 무엇이냐면 영상 끝에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비중이에요. 비중. 안테나, 선매수, 그 다음에 1차 매수 혹은 0.5차 매수를 두 번 나누어서 다분할 매수. 왜? 약세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 포트폴리오도 지금 뭐 최근에 한두 개 포함한 거 하면 제가 패밀리 분들에게 언급드린 뭐 게임주 빼고, 그죠? 게임주 빼고 항상 5개, 6개 정도 내외에서, 좀 많으면 7개 내외에서 하고 있고, 현재 물려있는 것들이 뭐 2-3개 정도 저는 있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10개에서 12개 정도. 그리고 직접 운영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또 생각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종목을 또 익절을 하고, 그죠? 매도하고 또 분할 매수 가져가고, 길게 가져가도 한 달 이상 들고 가도 있겠지만 끝내는 수익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다. 되돌아보니까 정말 많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건 1시간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자, 이게 좀 잘한 것들은 이렇게 좀 잘했어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도 3일째 들고 있다 수익으로 됐고요. 일성건설은 힘들게 손절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날짜 보고 이게 제가 자료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날짜 클릭해서 차트 보시고 따라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9월 달에는 저조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비록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이게 되겠지만 충분히 큰 수익을 줬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1%는 아니고 제가 이 모트렉스를 2번 정도 샀던 것 같은데, 모트렉스만 잠깐 볼까요? 모트렉스 이때 샀네요. 비중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그죠? 1차 매수 들어갔어요. 여기 7월 22일 날 11,400원 모트렉스 7월 20일. 다 해야 되겠다. 그냥 다 할게요. 1.25 빨리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트렉스 7월 20일 돌려봐야 되겠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네, 패스하고. 자, 일진 파워도 그 매수 들어갔습니다. 18,000원, 17,350원, 양일간 들어갔고요. 7월 28일 날, 예, 7월 28일 날, 일진 파워, 예. (7월 28일) 예. 7일 28일 좀 올라가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드렸으면 정말 베스트한데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진 파워를 의견 드렸던 부분이고요. 양일간 눌러줄 때 사고 이때 샀던 부분, 그래서 한 달 정도 보유해서 이제 이때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위메드도 이렇게 추매를 했고요. 네, 캠시스는 본전 가격에 그냥 덜어냈습니다. 캠시스 매도 8월 4일날, 네, 8월 4일 볼까요? 아쉬웠어요. 네. 자, 8월 4일날, 이날이거든요, 이날. 자, 이날 매수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5일선 근처에서 진접해서 매수인데, 좀 애매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포트폴리오에 안 넣었어요. 만약에 그냥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5일선 손절가 잡고 그냥 들어갑시다. 그냥 그렇게 제가 말을 좀 남겼으면 그 다음날 급등 수익을 가져갔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매수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캠시스는 제로로, 예, 많이 아쉽지만 그냥 수익률을 반영 안 한 걸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차례에도, 예, 일단 의견 드렸다.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날 8월 4일 의견 드렸고 정확하게 매수 체결 안 됐지만 그 다음날 보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도화 추매했고 일선거선은 조금 애매한 위치에 들어가서 일단 손절 확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4% 5%도 손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자연가격은 꽤 괜찮은 수익을 줬습니다. 8월 5일날 1,555원. 순서대로 했는데 이게 없네. 아, 이게 저장하다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흔적이 남겨져 있네요. 패밀리 영상에 남겨졌던 종목이고요. 8월 5일날 이제 이때 것 같아요. 예, 이때 들어가서 이만큼 큰 수익을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수익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적정 가격 레벨에서 제가 의견 드린 부분은 이제 16% 정도 체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날 이때 매도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제 비덴트인데 비덴트는 제가 8월 8일날, 예, 종가 매수로 이제 1% 안테나 매수 비중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간 만큼 더 들어갑시다 하고, 들어간 가격대가 11,100원대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평단가는 이제, 나중에 합산을 하게 되면 9,000원 정도 레벨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비중 3%. 그래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잘못한 종목 분명히 맞습니다. 네. 적절한 라인에서 제가 확실하게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던 종목이다 되어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제가 그냥 책정해 놨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그렇게 제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 부분이겠지만 비중 확대할 자리에서 제가 확대는 이 정도밖에 말씀을 안 드렸다는 부분이죠. 비중이 5% 뭐 10% 이상 되시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0원 기준이에요. 8,000원 기준. 8,000원 기준의 흐름을 보고 저희 라인을 이제 그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왔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월요일날 크게 반등이 나올 때 일단 손절 처리하면 좋은데 여기서 제가 3분봉에 30분봉을 그냥 보지 못하고 적정 라인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겠다가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양봉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좀 망해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짜증이 나고 안타까운 위치였던 부분이고요. 여기를 메꿀 거라 생각했는데 메꾸지 못하고 시장 약세와 함께 더 하락이 나왔고 또 이제 법적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더 버티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우선 여기서 21선을 지지하지 못하면 매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남겨놓으면 좋겠죠. 손절 처리합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아마 직접 대응하신 분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8,000원 여기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회복하지 못하면 일단 매도 처리하는 게 맞다는 부분이고요. 흘러내린 종목을 비중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여기선 비중을 확대할 자리가 아닌데 비중을 확대하신 분은 정말 잘못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텔레그램에 남겨드린 그 비중대로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안테나 매수 비중, 부담 없이 안테나 매수 비중만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5%도 아니고 10%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을 확정하신 분들 꽤 많았을 것 같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 패밀리 분들 중에 그러하고요. 그래서 혹시 언제든 열심히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중간에 1시간 단위로 끊기는 바람에 중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비덴트 쪽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을 다 드린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나 또 이제 뭐 법적 공방이 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 종목의 버킷 스튜디오나 대오에일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을 좀 다 잡아먹는 양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6,000원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을까. 시간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더 8,000원까지 열어두고 보시면서 6,000원까지 도달한 거 보고 저 분할로 이렇게 손절을 좀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기다려 보시고, 그러나 비중을 막 이렇게 키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빨리 돌아서기를 저도 좀 응원을 드리고 싶고, 항상 기준 라인들, 여기 저점 이탈하게 되면 좀 긴장을 하시고, 다시 20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해서 밀려버리면 또 긴장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뭐 100%못 챙겨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 개인 채널은 1대1 톡 열려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 제가 아무런 도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을 하든 뭐 절반을 손절하든, 절반을 팔아야지 또 절반을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손절 확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돈만큼 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줄이거나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비덴트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11월달 성장주 올라갈 때 좀 더 보시고 대응을 해 보십시오. 팜스토리도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8월 17일 날,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절반 익절이라고 말씀을 보통 많이 드리죠. 10% 이상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두 자리 숫자의 수익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분봉 흐름 보시고, 저도 안내를 드릴 테지만, 절반 익절 챙기시고, 나머지 절반은 그날의 급등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매도한 가격대에서 절반 11% 매도했는데, 15%가 상승했다가 만약에 11%, 19% 내려온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비중은 그냥 매도입니다. 전량 매도라는 거예요. 내가 1차 매도한 가격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 수익을 다 확정하고 현금 보유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한 제가 언급이 없는 이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매매하신 분들도 참고해 주세요. 자, 예를 들게요. 23%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죠. 23% 익절을 했어요. 절반 익절했어요. 그런데 25, 27, 28 가다가 상한가 못 들어가고 다시 23, 22 내려와. 그러면 그때 전량 매도 한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개별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세장이니까 너무 이변성 흐름이 많아가지고 답이 없어요. 자, 여기서 수익도 확정했어요. 여기 8월 19일 날 매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다른 거구나. 다르게 들어갔어요. 이건. 8월 19일 날 사서, 이건 아니에요. 이게 합한 거거든요. 합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식품은 손절했습니다. 제가 추세 라인 긋고, 서울식품도 있나? 포함이 왜 안 돼 있지? 자, 이렇게 라인을 그어가지고 제가 조금 뭐 매매해보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바로 이제 손절입니다. 손절. 손절.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라인 그어드리고 여기서 추세 하단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라고 제가 캡처까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식품은 그렇게 보시면 좋고, 비중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3%. 예, 그래서 여기서 산 가격에서 내려온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3%, 이 봉 하나가 2.3%거든요. 커 보이지만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3% 손절 확정 됐습니다. 데모는 8,600원. 예. 8월 16일 날 다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지금. 지금이 아니고, 이전에. 예. 야, 데모 손절했지만 다시 재공략이 들어간 거죠, 이때. 언제냐면 8월 19일 날. 예. 좀 애매한 위치인데 이때거든요. 네. 가격대는 좀 8,600원이에요. 여기 좀 높아요. 예. 여기 갈 것 같아서 이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네. 8,600원 높게 잡았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지만 손절하지 않고 끝까지 봅니다 했는데 어쨌든 돌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놈이 9월 21일 날, 예. 대략적으로 한 달 보니까 뭐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제가 의견을 드린 것 같아요.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9월 21일, 네. 이쯤이네요. 5일선 이탈할 때, 예. 그 전에 매도하신 분은 더 수익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텔레그램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전체 텔레그램이거나 회원 영상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냥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수익이 남네요. 네. 아쉽네요. 그죠?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공략 종목들 데모 같은 거는 재차 공략이 맞는데 네, 수익은 극대화하지 못했다. 비중도 많지 않았고 네. 비중 그 추매를 제가 의견을 못 드렸어요. 이때 타이밍을 놓치고 예. 제가 놓친 종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놓쳤어요. 예. 안테나에서 들어가고 추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패밀리 분들이거나 제 개인 톡이 가능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톡을 주세요. 뭐 갑니다. 그리고 이게 뭐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자신감 있게 비중 확대합시다. 비중 넣읍시다. 그렇게 말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함께 보셔야 돼요.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 수익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네. 저 혼자 모든 걸 맡겨주지 마시고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새로운 종목들 저한테 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하루에 수십 가지 종목을 보기 때문에 오늘 10% 이상 상한가한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다 봐요. 네, 다 봐요. 다 보는데 그런 종목을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날에 급등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예, 그 수익이 3%, 6% 장중에 날 수도 있는데 애매하거든요. 정말 고민하다 보면 다 날아가는 것도 너무 많아서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은 기다립니다. 제 기준은 기다렸다가 급등했죠. 기다리면 또 매수가 와요. 급등했죠. 기다리면 매수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자칫 잘못 또 들어가면 또 물리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고 그래서 비중 관리가 중요하긴 한데 여기도 물린 거잖아요. 그죠? 급등할 때 쫓아가다 물려가지고 저 엄청 내려왔다가 또 돌려 세우고 이럴 때 비중을 조금씩 늘어갔다고 하면 정말 좀 비중 많이 들어가서 상한가 수익이죠.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데모였습니다. 대장주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데모를 언제 이야기했어요? 예. 이때 계속 이야기 드렸고요. 그죠? 여기서 매매하다가 물렸죠. 예. 그래서 손절했고요. 여기서 손절 분명히 의견 드렸습니다. 손절했고 2달 동안 했는데 여기서 돌을 줄 듯 했는데 예, 못했죠. 예. 자, 지금 또 진행형일게요. 진행형. 지금은 매수 의견 안 드리고 있어요. 또 예, 못 드립니다. 내려주면 혹시나 내려주면 안 내려주면 어쩔 수 없고 예. 그냥 안 내려주고 이렇게 있다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전쟁이 끝나야죠. 월드컵 시작한다는데 무슨 전쟁이에요. 미친. 아우, 진짜 전쟁만 아니었어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KC피드는 본전 청산이 되었어요. 급등이 나와서. 자, KC피드도 3,920원에 안테나에서 비중 들어가는 거예요. 네, 8월 22일 날. KC피드. 글에 적혀 있습니다. 안테나에서 들어간다고. KC피드 안테나에서 들어갔어요. 여기도 미리 알았더라고 하면 제가 평단가 조절을 했는데 중간에 저도 놓쳤던 부분이죠. 자, 8월 22일. 예,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입니다. 8월 22일 날 들어가서
그다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매도 의견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예. 근데 매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수익을 챙기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날, 분명히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때, 다시 급반등 나올 때, 뭐 평단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연결시키기는 좀 그래서 애매해서, 일단은 이렇게 그냥 0으로 처리를 했고요. 아마 패밀리 영상이거나 계속 매매를 병행하셨던 분은 충분히 수익을 많이 줄 수 있었던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KC피드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KPF도 이때부터 모아가기 시작했고요. 한국 맥널티도 4일 만에 뭐 비중은 그래 크지 않지만 수익을 책정했습니다. 6,840원에 안내를 드렸고요. 한국 맥널티 날짜가 언제냐면 8월 24일, 예. 8월 24일, 이날이에요. 이날. 3일째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 보자 해서, 예, 들어가신 분은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다. 예, 예, 17%. 그리고 후성은 본전하고 나왔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이때 안테나에서 들어간 거, 비중이 안 나와 있네. 이게 쓰면 가끔씩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중 그래 크지 않아요. 본전 청산하고 나왔고요. 9월 5일 급등이 나올 때 본전 청산이고, 일진파워는 모아가서 22% 수익으로 확정이 된 거. 네, 이날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날짜고요. 보실 필요 없고, 아이고, 예, 모아가서 수익으로 연결되었다. 네,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 지운 거예요. 이렇게 합하면 이거 3개거든요. 하나, 둘, 3개 사서, 예, 사서 이제 비중이 이제 8.5% 좀 많이 들어갔고 수익을 22%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예, 8월 달에 드렸나요? 이게 아까 그 일진파워 있죠? 예, 그거예요. 네, 차트 설명드린 거. 유일에너테크는 당일 사서 당일 이절입니다. 이거 차트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도 당일 매도, 예, 수익으로 확정한 종목입니다. 유일에너테크, 도화 엔진 또 공략 들어갔어요. 또 광림 같은 경우에도 짧게 수익으로 들어갔고요. 광림 언제 샀냐면 이건 보여드릴게요. 9월 2일날, 예, 광림. 자, 날짜가 상한가 이후에 여기를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일 매도 하신 분들은 이제 4%, 4.3% 제가 당일 매도 의견 드렸고, 좀 끌고 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이 12.79%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셨거나 아니면 또 연속으로 매매하셨던 분은 10에서 20%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다. 광림이 그래야 합니다. 비중 그때 한 3%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광림을 다시 들어갔어요. 1,800원대. 여기죠. 1800 이하에서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고 1% 안테나에서 비중입니다. 한번 수익을 가져갔던 놈이라 생각이 들어서 다시 들어간 게 좀 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650원, 평단가가 1650원쯤 되고요. 네. 아니요. 두 번쯤에서 한 거. 예, 그래서 비중이 지금 6% 정도 됩니다. 비중이 좀 많은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크게 지금 잘못한 종목이 광림이 있고 그 다음에 비덴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자기만의 손절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절가 잡고 대응하셨던 분은 여기에서 끊어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급반응 나올 때 끊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고 저는 정확하게 하는 게 맞겠지만 사람인지라 저도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꼭 염두해 주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러나 비록 손절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손절 의견 드릴 거예요. 네. 반등이 나오면 손절 의견 드릴 생각이고 한 20% 정도 손절을 해도 좀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연결시킬 것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들어갈 위치는 아니에요. 신규나 추매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비중은 반등이 나올 때 1,500원 혹은 1,600원 이하에서
이렇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전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력했던 종목이고요. 예. 언제든지 또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 한번 쭉 뻗으면 60일선에서는 제가 일단 절반 던지라고는 한번 절반 던지십시다라고 일단 의견을 드릴 겁니다. 예, 손절 확정할 겁니다. 예, 20%라도 손절된다 하더라도 확정할 겁니다. 광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캠시스도 그냥 본전에 또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린 PTS도 여기는 본전 처리 8,000원대 매도를 했고 나머지 우린 PTS는 좀 수익으로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수익이죠. 네.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대는 7,800원에 비중 1차 매수 비중 들어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린 PTS 안테나 매수 비중이고 KPF는 지금 3번 사가지고 3번 평단가 낮추어서 12% 수익 확정.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 대신. 예. 그 다음에 국전납품. 네. 뭐 사신 분도 있고 손절하신 분도 있고 손절은 이제 5일선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크진 않았을 것 같고 끌고 가신 분은 8.2% 수익을 했고 제가 국전납품은 정말 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달드린 그 내용을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진짜 사봐야지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KPF는 다들 수익 나셨죠? 네. 수익 나셔야 돼요. 네. 수익 냈고 혹시 이제 중간에 다시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지금 이 종목은 7,000원까지 놓고 7,000원대 혹은 여기 공간에서 손절 확정. 네, 손절 확정. 여기에서 들어간 비중은 여기에서 손절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여기서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까지 그죠? 여기서까지 예. 제가 계속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죠. 9월 달에는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꽤 많은 수익으로 아마 전체 분들이 20% 정도 수익으로 연결시켜 있었던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손절 처리해도 저는 괜찮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돌려 세우면 좋은데 못 가니까 예. 가면 좋은데 못 가니까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국전약품, 현대약품. 사실 현대약품도 분명히 공략을 하자라고 제가 후원 텔레그램에 남겨드렸어요. 예, 9월 29일이에요. 9월 29일. 국전약품의 현대약품을 또 보면 날짜가 언제냐면 9월 29일이 이날이거든요. 이날. 예. 이날 아침에 드린 것 같아요. 아침에. 예. 아침에 제가 5일선 근처에서 삽시됐는데 너무 떠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떠서 가서 이렇게 매수하지 못해서 그냥 여기서 붙으면 여기 사이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거든요.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뭐 3일, 4일, 5일째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패밀리 영상에 남겨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5일선 손절까지 왔고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들이밀어야 됩니다. 들이밀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네, 공격점 못 드린 거는 정말 저도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놓쳤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때 본다 하더라도 물린다 하더라도 종가로 들어가서 좀 먹고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없습니다. 예, 수익이 없어요. 이 정도 3%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략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만 그냥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해서 열심히 분석해서 아침에 현대약품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예,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이 떠서 갔는데 그래도 100만원에 살걸. 아유 진짜. 자, 한일사료 공략 들어갔습니다. 6,270원 9월 30일. 이게 다 와가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이고 뒷목이야. 자, 한일사료 보자고요. 9월 30일. 이날 들어갔어요. 이날. 예. 이날 들어갔는데 손실이었어요. 네, 손실인데 5일선 기준인데 손실이거든요. 버텨보자. 버텨보면 올라가잖아요. 예, 8% 정도. 비중 5%.
0.5차, 0.5차 나누어서 아마 사시라고 했을 거예요. 네. 시가 이하. 시가 포함 시가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연결됐던 종목이다. 바지입니다. 분명히 매도하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매도. 네. 유신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되돌아 다 보니까 분명히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10월 6일 유신 35,000원. 예. 10월 6일. 이날이에요, 이날. 예. 이날. 자, 이날 안내를 드렸습니다. 0.5차. 예. 그러니까 비중이 2.5%밖에 안 돼요. 떨어지면 더 사는 말을 제가 드렸어야 됐고, 35,000원 기준. 35,000원 기준은 제가 매수 가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장주에 캡처해서 제가 차트 잘 찍어서 드리고 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3분봉. 그래서, 이놈은 제가 35,000원이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 수익이에요. 여기만 오면 수익이고, 여기만 가면 수익인 거예요. 예. 제가 35,000원 이 라인 그어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도 여기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도 그러했고, 오래전에도. 예. 그래서, 이제 한 20%, 21% 수익 확정, 여기 구간, 수익이 나면 확정. 예. 그러나,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개인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저는 손절 의견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유신에 대해서는 손절 의견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끌고 가면 끌고 갔자면 분할 익절. 예. 4848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지 버릴 종목이 아니라고 버릴만 종목이 아니죠. 가는 종목인데. 예. 그러나 만약에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 신용 비율이 9% 넘어가지고 이때도 좀 낮았거든요. 계속 너무 올라가서 신규 매수는 제가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 35,000원 오면 모를까. 예, 이건 지금 가격은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저는 일단 패밀리 분들에게는 매수 의견 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매 계속 하신 분들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비캠 보유하고 있고요. 영상에는 제가 반등 때 매도하시거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실전 매매 대응을 직접 해보시라고 했지만 말은 그렇게 또 했지만 텔레그램에 제가 손절합니다. 그런 말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종목 5가지 중에 세비캠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부분이고요. 0.5차 비중만 들어갔습니다. 안테나 매수 없이. 그래서 비중 2.5%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추매 안 할 생각입니다. 예, 추매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서 아까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뭐 13만원이거나 대략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그냥 손절 처리 확정하고 현금 보유 의견 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종목으로 제가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손절 처리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광림도 손절 처리한다 의견 드리고 싶고 비덴트도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수화학 여기는 하루 만에 그냥 매도했어요. 네. 이수화학을 제가 22,850원 가격에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 이것도 있네. 예. 현대해버다임 윌에너테크도 3일, 2, 3일 만에 수익이 다 났어요. 네. 한탑은 손절했습니다. 종가 베팅 들어갔는데 너무 애매하게 나와서 5일선 이탈 손절 처리 확정이 되었고요. 윌에너테크는 봐야 되겠네. 이거 제가 공략을 2번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이건 날짜가 10월 12일, 10월 13일 2번 매수 의견 드렸어요. 네. 10월 12일, 그죠? 이때, 그 다음에 10월 13일. 그래서, 보시고 익절하신 분, 그리고 끌고 가서 더 익절하신 분, 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저는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18,000원 기준. 예. 18,000원, 18,500원. 예. 기준으로 충분히 그 다음날도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해버다임은 7,000원대 제가 0.5차 의견을 드렸는데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했던 종목이다 라는 생각에 좀 많이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한 뉴스가 나올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장 끝날 때쯤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제 매도를, 최근에 너무 익절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익절을 꼭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재료가 살아있거나 재차 5일선을 회복하거나 5일선 이탈을 했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애매했던 상황이거든요. 매도하고 나서 5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예, 장 초반에 말씀드렸거든요. 예, 3분봉 보면 되는데 장 초반에 매도를 하고 갑자기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다가 보고 있었는데 회복을 하면 다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고 가는 게 맞았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안타깝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고요. 아 진짜 갑자기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래 뉴스야 뭐 뉴스가 항상 갑자기 나오니까 예, 기다려야 되는데 5일선 이탈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200일선 이탈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약간 높은 가격대에서 사서 그래요. 저 밑에 샀으면요 매도 안 하죠. 미쳤다고 매도하겠어요. 근데 상승 와중에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다가 텔레그램에 제가 남겨드리지 못했는 거죠. 매수가, 비중 이런 것들을 남겨야 되는데 남겨야지 제가 나중에 증거 자료를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번 표면에 어떻게 제가 약간 리딩 아닌 리딩 내역이잖아요. 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히스토리고 역사인데 그래서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보니까 나의 평단가를 해칠 것 같으니까 매도 그 3% 익절 챙긴 거예요. 예. 나의 평단가를 이탈할 것 같아서 미리 챙겼는데 더 내렸어요. 더 내리고 나서 갑자기 올린 거예요. 예. 참. 근데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제 선매수 비중입니다. 2%.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바로 시장가 거의 그냥 익절 의견 드렸어요. 7,900원. 공략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도화는 400일 동안 계속 먹고 나왔어요. 한 번도 손실을 우리에게 준 종목이 아닙니다. 무조건 본전이거나 한 번 본전이거나 무조건 우리에게 수익을 준 종목이다. 그래서 이때 8월 18일, 예, 8월 18일 이때 샀어요. 이때, 예, 이때 샀다고요. 여기서 사서 여기도 좀 올라갔다 내려와서 좀 안타까웠는데 여기 좀 미끄러지고 했죠. 예.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서 그냥 팔았어요. 여기서. 네. 분봉 보시면 8,360원 정도에서. 예. 여기 내려오기 전에. 8,360원. 예. 여기거든요. 예.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그때로 쭉 미끄러졌어요. 예. 쭉 미끄러졌다고요. 그래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것도 챙겼고. 네. 이수화학은 좀 안타깝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음봉에서 이게 살려고 했는데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미끄러지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약간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날 다시 5.7% 올라갔어요. 이게 양봉으로. 그때 제가 텔레그램에 말씀드렸어요. 혹시 본전 가격은 전부 다 파시라고. 매도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신규 진입 뭐 더 이상 말씀한 춤이 없습니다. 그냥 본전 가격 매도. 예, 본전 청산, 매도. 그리고 나서 쭉 미끄러졌고, 여기도 쭉쭉쭉 미끄러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예, 이런 것들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비중이 좀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왜냐면 1차 매수 비중, 나누어서 0.5차, 0.5차였기 때문에 비중이 생각보다 제 기준에는 높았던 부분입니다. 안테나 매수 비중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청산을 해야 되다 싶어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 혹시나 또 매매하신 분에게서 수익이 났을 수도 있겠죠. 네. 몇 퍼센트라도. 그 범한 피어셀은 지금 2.5%만 가져가고 있고, 로보티즈도 지금 3%밖에 없습니다. 네온테크는 제가 선매수, 분명히 그 전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또 이제 그냥, 무시하고 못 살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이죠. 그냥 무시하고, 이것도 뭐, 볼까 말까 이렇게 하시면, 그 수익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매수를 취소하기 이전에 선매수를 취소합니다라는 말이 없다고 보면 그 가격대 3,300원 722선 기준 5일선 근접. 네. 자 보세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 저녁에 네온테크 본다 관종 등록하고 722선 근접. 네.
정확해요. 720에 근접하거나 5일선 근접할 때 매수합니다. 라고 말씀을 미리 남겨놨어요. 비중은 뭐 선매수 비중 2%.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나오면 2%더 사면 되니까 3%. 가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건 또. 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사면 안 된다고요. 제 말씀드린 종목들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후원 패밀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주식을 못한다 하지만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예요. 5개월 동안. 손실난 게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략적으로 종목별로 8에서 9% 수익이 났다고요. 초과 수익 나는 것들은 더 많았어요. 예. 여기 포함 안 시킨 종목들, 로봇 관련주 더 있고요. 네. 대명에너지도 있었고요. 예. 많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가 다 넣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일반 전체 영상에 남겨드린 종목을 혹시도 보고 매매를 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향후 제 5기 후원 패밀리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저를 후원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 마음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 흘려들지 마세요. 1%면 그 1% 사세요. 예. 안테나 매수 사세요. 예. 함께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나의 계좌가 망가지진 않습니다. 최근 보세요. 이전부터 보세요. 예. 4기, 3기, 4기, 5기. 예. 사실 3기 때보다 4기 때가 훨씬 더 탄탄하게 더 됐던 부분이고 5기 때는 나중에 좀 후반에 좀 다들 힘들어 보이겠지만 제가 텔레그램에 안내드린 이런 종목들로 크게 손실이 난 것들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예, 손절 처리는 다 해드렸고 10개는 손절 처리했고요. 확률로 따지면 여기 곱하기 2 해보세요. 20%, 80%죠. 그러면 100% 중에 지금 성공 확률이 몇 %예요? 80%예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텔레그램 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미약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 확률은 70% 된다. 그러나 보유한 것들은 있겠지만 확실히 제가 6기 할 때는 확실히 제가 손절 라인 다 그어드리겠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라인들, 추세가 이탈되는 것들 분명히 미리 다 그어드리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영상에서 추세 라인은 다 그려드렸어요. 21선 기준, 이전 전 저점, 게임주 빼고 성장주 빼고 그런 거 빼고요. 개별 종목 공략할 때 예를 들면 비덴트나 뭐 광림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크게 시장에서 핵심 어떤 그 섹터에서 어쨌든 개별 종목, 이변성 종목 그걸 논할 때는 제가 6기 진행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이제 모집이 이제 들어가고 주말까지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집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인원수는 뭐 이전만큼 정말 많지도 않고 지금 인원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5기 시작을 하셨던 4기, 5기 하셨던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6기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레포트를 만들어서 꼭 보여드릴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레포트 보고서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기법 영상을 따로 조금씩 만들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었던 종목들 위주는 제가 원래 패밀리 영상에 다 말씀드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신규 공략 종목이 있으면 어쨌든 처음부터 뭐 갑자기 비중 확대해서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거의 다 선매수 2%, 1% 이제 안테나 매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무조건 거의 안테나 매수가 들어가요. 지금 다루었던 종목이 몇 개냐면 근 60개가 됩니다. 60개. 예.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10개 종목은 다루거든요. 최소한 10개, 10개에서 10개 더 넘죠.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종목을 돌려가면서 이제 매매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위메드맥스나 이런 것들은 파동을 그려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추가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점점 더 알차게
안정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보고서까지 이렇게 해드리면, 뭐, 제가 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보유한다 하더라도 보유한 종목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5개밖에 안 돼요. 5개월 동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보유한 것은 5개밖에 없다. 그런데 2개는 최근에 했다. 그리고 로보테지는 본전에 매도하고 나왔다. 1일 만에 매도했죠. 세비캠은 끌고 가는 종목이 되어버린 거고요. 예. 그러나 손절 확정할 겁니다. 다른 거에 수익이 나면 이 정도 비중만큼, 지금 0.5차 매수밖에 비중 안 들어갔어요. 비중 확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가능한 저를 따라와 주셔야 되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 주셔야만이 수익이 나요. 네온테크 그러잖아요. 예. 수익이 낮잖아요. 내일 급등하면 또 익절하면 이 퍼센트 올라갈 거잖아요. 네. 최소한 10% 수익은 지금 확정된 상태인데. 자, 이 보세요. 여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6월 8일부터 제가 이제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의견 드린 거예요. 강명전기 1차 매수권 절반 익절, 전량 익절, 그죠? 6월 24일 삼부토건 공략10분 선매수 양호, 6월 27일도 삼부토건 이렇게 내용 드리고요. 7월 4일 제가 현대로템 공략할 때는 1차 매수권, 1차 매수는 비중은 5%입니다. 21선 기준으로 매수하고 최근 연기금 매수세 집중 종목이더라고 7월 4일 날 말씀드렸고 7월 8일 날은 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KC 매도하지 못하고 중기 보유하고 있으신 분은 평단가 조절 위치, 시가 이하 5일선 근접시 추매 타이밍 참고하세요. NK맥스 11,400원 기준 100만원 안테나 매수권 1% 정도 된다 보고요. 721선 근접 중기 스윙 종목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제주 반도체 단타 단기 스윙 끼가 많은 종목이라 갑작스레 튀는 종목입니다. 튈 경우 단기 익절하시고 시가 이하 100만원 5일선 매 전략 손절 라인 5일선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2, 3일 그때 확 치고 올라갔어요. 제주 반도체가 20-30%.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견을 드렸다. 8월 5일날 이 말씀 꼭 드렸습니다. 금량 꼭 관종에 넣어두시고 봅니다. 단기 트레이딩 구간인데 신규 지짐하지 마시고 7,000원 부근 도달할 때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7,500원 찍고 바로 200% 올라간 종목입니다. 너무 아쉬운 종목이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물린다 하더라도 일단 들어갑시다 했어야 되는데 워낙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금량이 이런 놈들만 튀는 그때 시점에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보내준 종목이지만 제가 이런 멘트를 당겼다는 것은 꼭 그냥 관종에 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1년 동안 아니 7, 8개월 이렇게 봐서는 꼭 관종에 이 말은 이 종목을 처음 한 것 같아요. 처음 했다고요. 반드시 관종에 놓고 봅시다. 이걸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삽시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여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7월 22일 날은 모트렉스 관련해서 다중바닥 시연 7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7월 달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일단 패스했거든요. 패스해서 나중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할 때도 있겠지만 또 참고하셔야 될 게 패스를 했는데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또 이렇게 흐름이 좋아져서 가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자료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관종에 놓고 같이 보시고 선매수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놓친다 하더라도 항상 같이 소통하시면서 해야만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비덴트는 이때 좀 들어갔죠? 100만원 시장가 매수, 단기 단타 매매, 비중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자연과 환경 들어가서 익절 챙기고 나온 부분이고요. SDN도 여기서 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철저히 5일선 손절가 잡고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손절가 잡고, 그러면 손절가 잡고 봐야 되는데 끝까지 또 안고 있으면 또 손실이 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 생각될 때는 5일선 손절가 잡고 봅시다 하면 꼭 그렇게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SK바사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박스권 라인을 그어놓고 여기서 매매 가능하고 여기서 도달하면 여기 매도예요. 여기 매도 손절 확정을 하는 거죠. 확정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 매경이기 때문에 여기 상단 박스 도달하면 매도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미리 라인을 그어드렸다는 거죠. 네. 텔레그램에 의견 드렸습니다. VI 걸려서 절반 이자 챙기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8월 16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컴투스 평단가가 이제 되시는 분은 95,000원 이상 부근에서 분할 매도 하세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매도 의견을 드렸다고요. 컴투스를. 예.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고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습니다. 미리. 그리고 비덴트 내용 드렸고, 광림, 네. 손절 2% 드렸지만, 뭐 이런 부분이죠. 해칠 것 같으면 본전 청산. 예,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네. 해칠 것 같으면 본전 청산. 예. KPF 수익이 났고요. 제주은행 간중해놓고 봄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사실 제주은행으로 수익 나신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영상으로 전체 패밀리 종목으로 의견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수익률이 괜찮았을 것 같고, 네. 제주은행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대약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캠트러스, 유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네온테크 10월 20일날 유행 관련주 네온테크 관중 등록하고 721 및 5일선 근접 시 선매수, 선매수는 비중 2%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을 못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짤막하게 이거는 좀 짤막하게 말씀드렸고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1시간 40분 동안 이거 다 시청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결과고요. 제 어떤 히스토리고 제가 죽더라도 오늘 남겨드린 영상은 제 아들이 간직하고 볼 것 같고, 예. 부끄러움 없습니다. 뭐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100% 다 성공할 수 없고, 네. 그러나 확률로 보면 70%, 다시 여기서는 80%이지만 두 가지 종목, 네, 더 좀 잘못했기 때문에 한 70%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 네. 저는 충분히 제 기준에서는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6기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저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하고, 안정적으로 더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만 좀 받쳐주면 충분히, 승산 있고, 그 다음에 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비용 부분은, 이전과 동일한 비용이고, 제가 또 텔레그램에 안내를 드릴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사실, 일반 영상만 시청을 하신 거하고, 후원 패밀리 하는 거, 활동하는 거하고 격이 달라요. 예.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고, 제가 정확하게 매수, 매도 이렇게 의견도 다 드리기 때문에, 한 달에 그러니까 후원 금액 배만큼, 돈을,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릅니다,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패밀리분 전체다가, 예, 전체다가 제가 이렇게 서비스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그냥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편하고, 저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새로운, 심플러 패밀리 호에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 좀 쉽게요. 네. 좀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 전진할 겁니다. 이번에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왔고 뭐 이렇게 퍼센트 따지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였습니다. 화이팅!